에센셜리스트입니다. 오랜만에 프로그램 리뷰를 하게 되네요. 먼저 3월에 협업 제의를 받고 영상 제작까지 시간 많이 걸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 영상에 사진 색감 관련해서 댓글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이 계신 만큼 색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이참에 시간 내셔서 이 디엔서 프로그램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디엔서 스튜디오는 유료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 응용 프로그램 형태로 사용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바뀌어 출시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설치와 체험이 가능하므로 영상을 보신 뒤에 꼭 직접 확인해 보셔서 각자의 기준대로 필요 유무를 따져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각 메뉴에 대한 설명은 필요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름 색감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프로그램 자체에서 제공하는 프리셋,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에서 호환되는 러 파일들도 웹을 통해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지금 리뷰하는 디엔서 데스크탑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은 단순히 필름 룩의 색감만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필름의 선택과 현상, 그리고 인화하는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재현해 두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대표적인 필름을 비롯해 다양한 아날로그 사진 재료와 인화 방식 및 공정 등을 현재 기준 60여 개의 프로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손쉽게 해당 필름 프로필의 색감과 특징을 내 사진에 입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8장의 사진은 제가 이미지 샘플로 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가져와 봤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컬러 프리셋이 적용되지 않은 이 사진을 한 장에 안에서 딸깍 하고 프리셋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필름 프로필이라는 건 정말 필름이 어떤 거냐, 이것만을 이제 선택하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이 왼쪽에 있는 프리셋 같은 경우에는 디엔서에서 이 필름이다 하면 그 필름의 뭐 질감이라든가 느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이 필름에 가장 가까워요 한 프리셋을 딱 정해준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하나하나 선택해서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쪽에서 자기들이 완성시킨 그런 필름 룩이죠. 그걸 그대로 그냥 클릭만 해서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물 사진이기도 하고 해서 여기 왼쪽에 보이는 코닥 포트라 400을 클릭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원본 사진 색감이랑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조금 어둡긴 하잖아요. 그래서 밝기나 이런 것들 소스에서 이쪽에서 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줘도 되는데, 여기 프린트 쪽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좀 밝기를 좀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냥. 그리고 이런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지금 보여드리는 것 이후에 이제 각 메뉴를 상세하게 설명드릴 때, 자, 그럼 뒤에 사진부터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로딩이 될 때 약간 시간이 좀 프리셋이다 보니까 원본 사진이랑 이렇게 비교를 먼저 해보면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선택해본 이유는 그래도 깨알 이런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벨비아 100 하면 채도가 되게 높고 그런 느낌의 필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택한 프리셋은 코닥 골드 200, 유명하니까 그냥 선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너지가 적혀 있지 않는데, 이 밑에 쪽 프린트 프로필을 보면 그냥 코닥 엔듀락 이너지에 인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원본 사진 색감은 누가 봐도 디지털 사진이 명백하다 이런 느낌이고, 그래도 이제 프리셋을 적용을 하면 어느 정도 덜 디지털스럽게 느껴지는 건 분명히 있죠. 자, 그리고 이 사진에 제가 적용한 프리셋은 시네스틸 800T입니다. 이 필름 같은 경우 되게 많이들 쓰죠. 그리고 저녁에 네온 사인이나 밤에 이런 것들 찍을 때 많이들 애용해서 쓰는 필름인데, 이제 원본 사진 색감은 이렇고, 프리셋을 적용했을 때는 확실히 이런 광원이 강한 부분에는 할레이션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죠. 낮에 쓸 때는 관호출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야 그냥 디지털 사진으로 찍어서 프리셋으로 적용을 하는 거니까 주광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택한 프리셋은 후지 컬러 슈페리아 1600 플러스 코닥 엔듀라 라는 프리셋인데, 이 뒤에 플러스라고 해서 그 뒤로 적혀 있는 건 이제 프린트 이너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지 컬러 슈페리아 1600 필름 프로필에 이너지는 이걸 사용했습니다. 이 둘을 섞었을 때 이런 느낌이 나와요 라고 디엔서에서 이렇게 프리셋을 만들어 준 거죠. 원본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다. 여기서 만약에 이너지도 후시 필름에 있는 것들 이런 걸로 바꾸면 이제, 근데 이 사진에서는 나뭇잎 색감은 뭐 나쁘지 않죠. 좋죠. 근데 아무래도 이 가운데 인물까지 너무 이제 주인공 아닌 것처럼 색감이 이래서,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소스에 가서 이런 좀 따뜻함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면 물론 꼭 이너지를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가 나오긴 하는데, 하고 있는 건 그냥 정말 프리셋만 딸깍 눌러가지고 나오는 룩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엔서 데스크탑의 간단한 소개 그리고 프리셋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프로그램 메뉴에 대한 설명은 일부러 뒤쪽으로 배치하였으니 관심이 생기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꼭 시청해보시고 프로그램을 사용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의견을 덧붙이자면, 저는 솔직히 필름 그레인 효과나 릴레이션 효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모니터가 이제 FPS 게임용 모니터인데 색 심도가 6비트의 FRC 패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로 사진, 영상 컬러 그레이딩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필름 그레인을 쓰면 제 모니터에서는 그 하이라이트 부분의 개조 표현이 너무 까칠해서 그냥 그레인 효과를 못 쓰겠어요. 그리고 남들이 그레인 효과를 과하게 쓰거나 하면은 제 모니터에서 좀 너무 사진이 지저분하게 보여요. 그리고 확인도 잘 안 되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디엔서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면서 생각보다 그 하이라이트 부분의 그레인 처리 효과가 되게 자연스러워서 좀 놀랐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보통 필름은 원래 명부 쪽에 좀 관대하고 디지털은 이제 안부 쪽에 관대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에 상응하게 명부 쪽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컨트롤되고 예전에 사용했을 때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찍은 휴대폰 사진들에 필름 룩을 입혀보면서 얄팍하고 좀 쌈마이 느낌의 사진이 저마다의 밀도감을 갖는 걸 보니까 뭐랄까 그 시절 로파이 감성이 느껴지는 것도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꼭 꼽자면 디엔서 프로그램이 그저 단순하게 럿 하나 띡 씌워놓고 색감이나 질감을 나타내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GPU 의존도가 좀 높다라는 걸 좀 느꼈고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별 대비 라이트룸보다 살짝 더 높긴 한데, 라이트룸이랑 좀 특성이 워낙 다른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 난 필름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라이트룸 내가 월 구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써봐야 늘 쓰는 기능만 조금씩 쓴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이며 남은 영상에서 프로그램 메뉴 소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당자 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 메뉴는 크롬 메뉴입니다. 크롬 메뉴는 이제 본격적인 필름 시뮬레이션에 들어가기 전에 사진의 구도, 수평, 수직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단계죠. 자, 두 번째로 소스 메뉴. 이 메뉴는 이제 색상 프로필 변경이나 노출, 대비,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색수차를 제거할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활성화 버튼을 체크해 줘야겠죠. 웹에서뿐만 아니라 각종 SNS 플랫폼에서도 보통은 이제 sRGB를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프로필로 작업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색감이 틀어지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 sRGB 프로필을 그대로. 자, 세 번째로 필름 프로필. 이 메뉴가 이제 디엔서의 핵심 기능이죠. 어떤 필름을 선택하느냐. 밖에 찻소리가 나긴 하는데 제가 더워서 창문을 좀 열어놨으니까
내가 어떤 필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그런 룩 변화가 가장 딸깍딸깍 바뀌는 게 확인이 가능하죠. 보면은 이제 필름 종류로는 뭐 네거티브 필름류들이 있고 영화용 필름도 보이고 슬라이드 필름, 백필름, 뭐 인스턴트 해서 보통 폴라로이드나 인스탁스 이런 필름들도 보이고요. 엑조틱 같은 경우에는 로모 이런 것들 있죠.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색감 이런 식의 필름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라는 건 필름을 현상할 때 정해진 현상액이 아니라 일부러 다른 현상액을 넣어서 예상 외의 색감을 얻기 위한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설명 없이 그냥 이거 클릭해보고 이게 뭐야 색상이 이상한데 하고 끝날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알면 뭐 때에 따라서는 한번 그냥 써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싶어서 설명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필름 디벨로퍼. 이 메뉴는 이제 필름 자체보다 현상 과정의 특성을 조정하는 메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비와 색 분리도, 뭐 색 농도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러면 두 번째 소스에서 그냥 뭐 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쉽게 말하면 같은 필름이라도 내가 조금씩 다른 결과물을 만들 때에 깨짝깨짝 바꿔서 사용을 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두 번째 있는 소스 메뉴에서 조정하는 노출 값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정하게 되는 뭐 헬레이션이나 블룸 이런 것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인 노출 조정은 두 번째 소스 메뉴에서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필름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하이라이트 부분에 뭐 딱딱한 아니면 좀 약간 구분되어지는 튀는 약간 그런 부분들을 필름처럼 조금 부드럽게 압축해주는 기능인데, 물론 그래봐야 저장하면 뭐 다 같은 디지털 이미지인 것에는 뭐 변함이 없지만 조금이나마 디지털 느낌을 줄여준다, 또 필름이라서 가질 수 있는 특유의 뭐 관용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재현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뉴는 이제 필름 컴프레션으로 이제 부드러워진 톤을 추가적으로 적절하게 확장해주는 메뉴인데, 필름의 부드러움은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 이제 입체감이나 대비나 이런 것들을 회복할 때 사용하는 메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물론 직접 알아보시기 귀찮으실 수도 있고 내가 껐다 켰다 하면서 눈으로 보면 물론 되기는 하는데 딱히 차이가 안 느껴지거나 별로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건 그냥 이 익스펜드 메뉴뿐만 아니라 다른 메뉴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수정하는 이미지에 따라서 특정 메뉴의 기능이 강하게 또는 아주 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뭐 원본 이미지 소스에 따라서 좀 유기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메뉴들이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프린트 메뉴입니다. 이제는 뭐 필름이 아니라 인화지의 특성을 시뮬레이션 하는 단계이고요. 이제 어떤 인화지를 선택해서 인화를 할 건가 이걸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인화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전체적인 룩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윗단에서 이제 미세한 디테일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수정을 해도 컬러 헤드, 이 메뉴는 보시면은 이제 CMYK 이런 식으로 설정 값을 변경을 하는 거죠. 뭐 인화기에 컬러 헤드를 재현한 기능인데, 결국에는 그냥 색 보정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인화 과정에서 내가 색의 균형을 조정한다, 이런 느낌으로 필름 그레인, 요즘 웬만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또는 카메라에서조차도 필름 그레인 효과를 끄고 켤 수 있는 카메라들이 있죠. 근데 이 디엔서의 필름 그레인 구현 방식은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사진 위에 필름 그레인 패턴을 텍스처 레이어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 딱 덮는다, 이 정도로만 표현이 된다라고 봤을 때 디엔서의 필름 그레이는 패턴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되게 유기적입니다. 어두운 톤, 중간 톤, 밝은 톤에서의 그레인 크기, 입자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다음으로 헬레이션이라는 건 강한 광원이 필름층 내부에서 반사되면서 생기는 붉은 빛번짐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름 사진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밝은 엣지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데 주변부로 테두리처럼 이렇게 붉은 빛의 선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모드를 활성화함으로써 헬레이션이 어디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블룸은 이제 렌즈나 필름에서 발생하는 빛의 확산이죠. 이런 걸 통해서 약간 몽환적인 느낌을 준다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렌즈 앞에 미스트 필터를 끼거나 아니면 소프트 필터를 끼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미스트 필터는 빛을 부드럽게 뭉그러뜨려 준다 이렇게 봤을 때, 소프트 필터는 이제 빛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다 뭉그러뜨려 버리죠. 그래서 사진 자체 선명도가 팍 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긴 하지만 내가 지금 수정하는 이미지 소스에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사진에서는 이 기능이 큰 기능을 못 하겠죠. 마찬가지로 마스크 모드를 통해서 어디에 얼마만큼 블룸이 들어갔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필름 데미지입니다. 이 메뉴는 말 그대로 그냥 필름의 먼지나 스크래치, 물리적 손상 효과를, 다음으로 오버스캔. 오버스캔은 이제 필름 프레임 가장자리와 필름 게이트를 재현하는 기능인데 여러 규격의 이제 필름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네트에서, 비네팅은 사진의 외곽 부분이 어두워지는 현상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풋. 아웃풋은 그야말로 내가 위에서 조정한 설정 값을 0에서 100까지 이제 원하는 강도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이제 설정한 게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100으로 해서 내보내기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설명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끝. 그리고 유튜브 노출 고장난 거 어떻게 좀 고쳐봐. 이번 영상부터라도 좀